안목 있는 행정가가 이강인을 찍었다. 그는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영입 성공담을 털어놨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단장을 맡고 있는 루이스 캄포스의 얘기인데요. 최근 이강인이 PSG에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팀 내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도 기술이 아주 좋은 선수라며 이강인을 극찬한 적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강인을 데려오는데 공헌한 캄포스 단장이 이강인 영입 뒷얘기를 공개한 것인데요. 보통 선수 영입에 감독이 많이 개입하기 마련이지만 이강인이 PSG에 올 땐 사령탑 교체 와중이라 캄포스 단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을 영입한 이는 내가 아니라 캄포스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캄포스는 최근 PSG 연고지인 파리 지역 언론 르 파리지앵과의 이강인 영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내 전술적 선호도에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맞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활약으로 인해 큰 관심을 받으며 그의 영입에 대한 캄포스 단장의 평가와 PSG 선배들의 극찬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PSG의 전략 고문으로 활동 중인 캄포스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소르본 대학 경제학 학생 200여 명 앞에서 축구 이적 시장에 대한 내용을 직접 강연했는데요. 그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PSG로 영입한 이강인도 강의 중 언급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캄포스는 난 이강인 영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재무 파트에서 내게 이강인 영입의 특정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평가는 그가 레알 마드리드, AS 모나코 등에서 영입 관련한 역할을 맡으며 파비뉴, 토마르마, 베르나르도 실바, TMO의 바카요코, 그리고 벤자맹 맨디 등을 영입해 모나코의 2016년도 시즌 챔피언스리그 돌풍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냈던 사람이기에 더욱 이강인에게 큰 칭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한국 선수를 통한 마케팅이 아닌 뛰어난 스카우트적인 판단을 통해 이강인을 PSG 전력의 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영입했다는 내용이기에 PSG와 캄포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기량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가 찍었던 선수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클이 되었기에 이강인 또한 더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올 시즌 PSG 유니폼 판매량에서 음바페와 1, 2위를 다투는 인기와 더불어 기량도 증명하고 있어 매 경기 팬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PSG 선배들도 캄포스와 마찬가지로 이강인에 대해 호평했죠. PSG 공격수였던 제롬 로탕은 RM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에 대해 이강인이 비티냐보다 발밑 기술면에서 더 뛰어나다. AC밀란전이나 다가오는 도르트문트전과 같이 많은 경합이 있는 경기에선 견고해야 한다. 이강인은 교체 투입되고 나서 자신의 발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PSG 출신이자 현재 PSG 아카데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인 디디에 도미도 이강인이 매우 기술적인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공을 받고 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압박에 대처하고 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를 미드필더에 기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며 이강인이 중원에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리케 감독 또한 지난 몽펠리에전 이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완벽한 선수다. 작지만 전방, 후방, 안쪽, 측면, 수비, 골까지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선수라면서 PSG에 있어 빅영입이다. 계약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강인의 잠재력을 알았다. 여전히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잘 뛰고 있다고 극찬했었습니다. 특히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간절함을 높이 샀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압박을 받을 때 공을 잃지 않는다. 좋은 결정을 내리고 오늘처럼 골을 넣는다며 그리고 그는 배가 고프다. 배고픔은 선수로서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그는 우리 스쿼드에서 그러한 특성을 지닌 또 다른 좋은 선수라고 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호평에 RMC 스포츠는 이강인은 몽펠리에전에서 화려한 선제골을 터뜨렸다. 엔리케 감독의 진정한 선택이었다라면서 엔리케 감독은 이미 이강인을 칭찬한 적이 있지만 매 경기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다. 무엇보다 경기가 유동적으로 변했다. 음바페와 좋은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음바페와의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이 엔리케 감독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를 향한 레전드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경쟁자로는 미드필더 비티냐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나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꼽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지 팬들은 이들이 나설 때보다 이강인 나설 때가 낫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비티냐에 비해 UCL 등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편 덴벨레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가 11라운드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도 PSG의 확실한 주전 조합과 포메이션을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축구를 표방하나 골을 넣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패스가 축구의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바페, 덴벨레에 많이 의존하면서 경기력 기복도 심한데요. 다만 덴벨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엔리케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재미없는 축구를 할 것인지 이강인을 중용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인지 보수적인 선택을 해온 엔리케 감독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